언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최종적인 결론. 요거랑 관련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논리적인 독해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독해 기술의 일부분, 그게 곧 핵심 정보의 형식이에요. 핵심 정보의 형식을 익힌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한다. 이 핵심 정보의 형식, 사실은 이제 뭐하고 계속해서 이제 관련돼서 나타나냐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이제 새네요. 논리학, 그 다음에 현대인식론, 그리고 과학철학. 사실은 요 세 가지 영역하고 조금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 유도 과정하고 관련된 이야기들도 사실 이제 수업 중에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 수업 지금 이제 7회로 가정되어 있는 7회로 예정되어 있는 이번 강의 이어지게 되는 논리 추론 파트 수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지금 요 세 가지 영역, 논리적인 독해 기술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익혀야 하는 것, 지식 정보의 일반적인 형식,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게 곧 논리적인 독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좀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인가? 네. 제일 먼저 배우게 될 건 이제 논리적 독해의 기초입니다. 누구나 한글을 읽을 수 있어요라는 이제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때 이제 할 게 어떤 거냐면, 요때 할 게 사실은 이제 오늘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핵심 정보 유형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도가 되고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얘네를 적용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2회에서부터 이제 7회까지, 2회에서부터 6회까지는 실제 각각의 지문들, 피셋 지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문에서 읽어야 하는 요소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 단어들도 사실은 이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볼 거고요. 개념들의 역사, 과학기술 영역, 요게 이제 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과학기술의 영역. 논리적 추론이 가지고 있는 조금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네가 글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험과 입증의 논리적 구조, 사실은 이제 5회차하고 6회차는 과학 철학하고 조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문제풀이하고 관련된 영역들을 좀 강조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논리적 추론의 전략, 우리가 제시문을 읽고 지금 언어에 조금 살짝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요 파트 두 번째 파트, 즉 논리 추론하고 사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볼 문제, 요 문제입니다. 2022년 5급 나책형 문제 19번에서 20번 문제. 요것도 사실은 이제 읽는 법을 조금 이제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역관계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원리라는 표현 보시면 사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인과 함축이라고 사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리, 법칙, 규칙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 올커니 이 안에 분명히 P&Q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긴다. 어떻게 될 때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내용이 있을 거야. 요걸 읽으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요걸 읽으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건 이제 원리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런 접근은 가능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그거 역시 저희 기본 강의에서 좀 이제 다룰 내용이고요. 요거 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쭉 읽으시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복잡하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임의진술 P가 참일 확률과 P가 전달하는 정보량 사이의 역관계에 관한 것이다. 뭐가요? 역관계 원리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원리라는 표현 보면 P 된 Q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대요. 근데 참일 확률하고 정보량 사이에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우선 그런 방식으로 일단 얼추 대충 대략적인 그림 그려놓고 IRP에 따르면 정보란 예측 불가능성과 관계가 있대요. 예측 불가능성에 따라서 정보가 달라진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동전 던지기에서 동전의 안면 가능성이 조작할수록 안면 나올 가능성이 크게
커지도록 조작이 되면 동전의 앞면이 나올 것이다라는 진술의 정보량은 적어진다. 이게 뭔 말인가요? 그러면 참일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정보량이 적어진다. 맞을까요? 계속해서 볼까요? 그렇게 가능성이 점점 커진 끝에 만약 그 동전 어떻게 던져도 무조건 앞면만 나오게 해서 조작을 가하면 그렇다면 결국 동전 던지기에 관련해서 예측 불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참일 확률, 즉 참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예측의 불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능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러면 그때의 정보량은 제로다. 그러면 이 얘기하고 완벽하게 일관적이네요. 이 얘기랑 이 얘기는 완전히 일관적이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참일 확률이 높다면 정보량이 적다. 네. 그래서 참일 확률이 100% 참이다. 그럼 예측 불가능성이 사라지죠. 그러면 그때는 정보량이 제로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원리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뭔가요? IRP에 따르면 P가 참일 확률이 더 커질수록 정보의 양은 더 줄어들고 만약 누군가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달 내에 퇴치될 거 말하는 것보다 정보량이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언젠가는 퇴출될 거야. 퇴치될 거야. 한 달 내에 퇴치될 거야. 얘가 참일 확률과 얘가 참일 확률 따져본다면 얘가 참일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얘는 거짓이 될 확률이 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얘가 정보량이 적대요. 얘가 정보량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메시지가 더 많은 상황을 배제하기 때문에. 됐나요? 이제 P가 항상 참인 진술이다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P가 참일 확률 가장 높은 100%가 되고요. 그리고 IRP에 따르면 P가 항상 참인 진술이라면 그러면 그것의 정보량은 제로다. 만약 누군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래에 퇴치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미래에 퇴치될 것이다 라고 들었다면 어떤 상황도 배제하지 않는 진술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미래에 퇴치된다면 미래에 퇴치된다. 그럼 얘는 100% 참인 얘기죠. 정보량이 제로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용들도 사실은 나머지 내용들도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좀 이제 설명을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하나 좀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요 제시문들을 읽을 때 앞서서 읽었던 1번 제시문 혹은 19번에서 20번 제시문 읽으실 때 상당히 이제 당혹감 같은 거를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읽을 것인가 이거랑 관련된 이제 훈련, 논리적인 독해 기술, 제 수업을 통해서 키워보시길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